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오늘 2-52강 시간입니다. 지분경매 해결하는 두 기둥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소송과 협상 기억하시고 지분경매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공부해야 되는 큰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 책 뒤 표지를 보면요. 박스 안에 정리가 다 돼 있는데 5+5로 대응하는 겁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요,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또 한 세트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한 세트로 5가지의 소송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협상과 관련해서는 시옷, 이응, 지읒, 시읒2,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러한 5+5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부하기 전에 국내의 이러한 그 경제 또 정치 이러한 흐름들 뉴스들을 좀 한번 집어보고 공부하는데요. 금주에는 미국에서 단행한 금리 인상, 빅스텝의 금리 인상 그대로 이 빅스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건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1.75%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1.75% 똑같이 됐습니다. 다음 달 7월 미국의 FOMC는 7월 하고요. 9월하고 11월, 12월에 올해 4번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는 7월에 그리고 한 달씩 빨라서 8월, 10월, 11월에 이렇게 열리는데요.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미국이 더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외국 자본들이 다 유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당장 다음 달에 이 금통위 열리게 되면은 빅스텝에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대출로 버티던 집값, 지금 전국의 서울의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는데요. 용산구하고 서초구의 아파트만 상승하고 있고 서울도 전부 지금 아파트값이 내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영향 때문에 매물이 지금 나가지 않고 있고요. 매수세는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매수자의 구매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매물이 나가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미국이 28년 만에 정책 금리를 한꺼번에 0.75%로 올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0.5%를 빅 스텝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가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음 달에 0.5%의 이런 빅 스텝의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이번에 FOMC에서 금주에 이 단행했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시장도 출렁였고요. 이런 그 금융시장 또 부동산 시장에도 강타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세가 앞으로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욱 이러한 지분 경매 같은 틈새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분 경매는 이 매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는요, 물론 경기의 영향을 뭐 거의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이러한 그 금리 인상, 인플레 이런 시기에 아무래도 우리가 틈새 시장에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빨라진 금리 인상, 새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의 하락 요인이 점점 가격 하락 요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FOMC 연방 오픈 공개 마켓 FOMC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커미티 약자인데요. 이 미국 연방준비 시장 위원회 자이언트 스텝의 결정 다음 달에도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또 갈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7월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국은 이
5%의 빅스텝으로 가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7월에 미국에서 만약에 0.75%의 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역전이 생깁니다. 미국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대출 금리가 7에서 지금 8% 정도 되는데 영끌족들, 무주택자들 발을 정동 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런 그 경제의 변수들이 무조건 금리만 올린다 이게 대수는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수요는 아직 여전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락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내적인 경제 불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그랬을 때 또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코로나 여파 대부분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 자산 긴축 이런 것도 마무리가 되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 이런 것들이 세계 경기 국내 경기 회복세가 언제 들어올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도 하향 안정 추세로 가고 주택 가격도 상승세로 다시 전환하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데요. 그 신호가 언젠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이러한 그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압류와 관련된 이런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난주에 지금 책 교재 203페이지인데요. 부동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선담보 목록과 당사자 목록이 나오는데 지난주 여기 부동산 가압류 203페이지 하다가 말았는데요. 신청하는 시점에 채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게 부동산 가압류다. 채권자의 주장이 만약에 거짓인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증서 공탁하고 현금 공탁이 있는데 당연히 보증서 공탁, 서울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 공탁으로 돼야지만이 비용이 당연히 적게 드는 겁니다. 현금 공탁을 하게 될 때요. 이런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이 가압류하는 거를 부담이 돼서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당연히 보증서 공탁이 나와야 좋은 거죠. 채권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요.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이런 것들을 쭉 파일 해가지고 첨부해서 넣게 되고요. 신청 이유는 자세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담보 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미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당사자의 인적사항 적는 겁니다. 205페이지 가고요. 그 다음 목적물을 기재해야 하는데 신청 취지 별지 목록에 부동산 표시를 했으므로 필수 입력사항인 부동산 종류와 주소 정도 기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되고요. 원고가 제출하는 서류는 당연히 법 제1호증이라고 불러주시는 거고요. 피고가 제출한 증거서류는 을 제1호증이라고 이렇게 호수를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신청사건이므로 여기에는 갑 제1호증이 아니고요. 소갑 제1호증, 소제 1호증 이래가지고 소가 소명의 약자인데 가압류와 같은 신청사건은 이렇게 제출하실 때 증거서류를 제출하실 때 소갑 제1호증 아까 말씀드린 갑 제1호증 이런 거는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고난 소송, 청구 사건을 할 때는 갑, 을을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의유 소명 자료를 첨부한 후에 첨부 서류를 서부 파일로 제출하는데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또 제출하셔야 돼요. 이러한 그 신청 진술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지금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런 양식모음에서 다운받아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대충 적어서 할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고 판사님이 이 가압류를 인용해 줄 건지 아니면 각하시킬 건지에 관련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안 소송에 준하는 내용으로 꼼꼼하게 적어야 되고요. 재판부에서 가압류 진술서로 꼼꼼하게 한 후에 이런 것들을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피보정 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금원이 부당이득금을 말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그 금액, 그러니까 상대방 타 공유자가 그 금액을 인정하는지 언제 그 의사를 확인했는지 확인 안 했으면 못했다, 정확한 금액인지 그렇습니다 하고 진술하셔야 됩니다.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이 부동산이 전부이고 유일한다. 본안소송 판결 전에 채무자가 처분해버리면 또 채권 만족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가압류를 인용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판사님한테 읍수하는 거예요. 양식모음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전자민원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요 밑에 한 건이 나왔습니다. 가압류 신청 진술서. 전자민원센터 들어가서 전자소송에 양식모음, 민원 안내 양식모음에서 이와 같은 순서를 밟아서 서류들을 다 다운받아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208페이지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가압류 신청을 했더니 보정명령이 나온 거예요. 채권자한테 이렇게 채무자는 누구고 채권자한테 이런 판사님이 올해 3월 3일 날 보정서를 보냈습니다. 채권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피보정 권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 및 월세 시세,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주장하는 임류의 수준이 가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의 피보정 권리가 채권자에게 주장하는 금액이라는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감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요. 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보정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실전반에서는 제가 이러한 그 보정서를 받은 우리 제자분들한테는 주변 시세를 이렇게 서칭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서너 건의 그 동네의 시세 매매가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요,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판사님한테 제출을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부당이득금 만환 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그 시세를 통해 가지고 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담보 제공 명령을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판사님이 부동산 가압류 카단 사건이고요. 채권자 채무자 조금 아까 그 사건하고 같은 겁니다. 채권자에게 담보로 금 150만 원을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을 명하고 현금 공탁에 가름하여 채권자가 제출한 보증서에 이게 선담보 제출한 겁니다. 바로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서울보증보험공단에 우리가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이 부동산 가압류 공탁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걸 인용받은 거예요. 150만 원을 공탁할 걸 명하고, 만약에 현금 공탁을 해라 그러면 150만 원 현금 공탁을 허가함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가름하여 채권자가 미리 제출한 보증서에서 담보 제공을 허가함, 이런 아주 그 우리가 바라는 이러한 그 보증서에 의한 담보 제공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압류를 하시게 되면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동산 가압류가 있는데 특히 부동산 가압류는 선담보 공탁한다. 먼저 제출하기 전에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이 공탁금을 끊어서
지금 보증위탁 계약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 보증서 번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먼저 제출한 번호가 나오는데요. 증권번호입니다.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압류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 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를 제출받고, 그러니까 선공탁 담보로 받은 서울보증보험 위탁 증권을 갖고 이렇게 인용해 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채무자한테 이 알 수 없는 이러한 그 피해를 손해를 입혔을 때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담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채권자가 하는 이러한 그 가압류 관련해 가지고 주장하는 이런 사항들이 거짓이었을 때는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권을 받고 공탁을 받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 결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채무자 사건 번호가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주문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타공유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입니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 같이요, 이 청구 금액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747만 원을 공탁을 해놓고 집행정지 신청해라. 그러니까 747만 원에 대한 보시는 것 같이 150만 원이 현금 공탁할 부분이고요. 이걸 지금 보증보험 공탁을 했는데요. 한 3만 원 이내에 드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보증보험 위탁 증권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구 채권의 내용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입니다. 이게 바로 피보정 권리고요. 청구 금액이 747만 원을 상대방한테 부당이득금으로 이렇게 청구하는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권 증권번호를 제출받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게 그 결정문이고, 그리고 아까 보시는 것 같이 담보 제공명령 받은 거고요. 그 전에 이 보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당이득금이 좀 과하다,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다시 좀 보정해서 보내달라는 이런 판사님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이 지분경매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이런 자료들 지금 소장이라든가 가압류 결정문 또 파해공고 결정 뭐 등등 이러한 자료들을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체계적으로 또 여러분들 여기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분경매 소송 협상, 밴드 전체 검색란에 노란 표지가 있는 지분경매 소송 협상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실전반 강의가 있는데요. 돌아오는 이번 주에는 22일입니다. 22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수시 등록이 가능한 이러한 그 실전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을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6889-9074번으로 등록 문의해 주시고요. 서울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이고요. 온라인도 있습니다. 4년치 온라인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러한 그 공부 내용도 같은 가격으로 아주 깊은 실전반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실전에 투자한 물건 갖고 실질적으로 소송과 협상의 이런 프로세스를 가르쳐 드리는 심도 있고 아주 그 멘토링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실전반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